안녕하세요. 코난 차트 연구소의 코난입니다. 매일 라이브로 인사를 드리다가 오랜만에 녹화 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24년 12월 위험성 체크를 해드리고 1월 달에 물려있는 알트코인들 일부 정리를 권해드렸고 6월 달에는 추가 매수를 권장하지 않고 시간 투자를 권장드리고 어느덧 5월이 되었습니다. 몇몇 알트코인들은 반등세가 강하게 나왔지만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2월 이후에도 급격한 하락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존버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매수한 다음 버티는 분들 중에 메이저 코인들에 대한 실망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매수를 하고 시간 투자하면 무조건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 하나로 매수를 했지만 기대보다 큰 수익이 나오지 않고 계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코인들 중에 대표적으로 도지코인과 시바이누가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죠. 도지랑 시바이누는 지금 시기에 굉장히 욕을 많이 먹을 타이밍이긴 합니다. 21년 5월 최고점 찍고 하락 횡보가 나올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욕을 많이 먹진 않았어요. 하지만 반등세가 나오지 않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사람들의 의심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지금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면 그렇게 욕을 많이 먹을 구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시기에서 조금 더 횡보세가 이어진다면 그때부터 욕을 엄청 먹기 시작하는 시기가 올 것이죠. 반등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폭발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 실망감이 계속 올라갈 겁니다. 제가 라이브를 진행을 할 때 도지코인 물려있는 분들에 대한 평단 체크를 해드리는 제가 라이브를 진행을 할 때 도지코인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 평단을 전부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어마무시하죠. 이분들은 도지코인이 굉장히 빠르게 800원 이상까지 올라가는 걸 기대를 하고 모두 매수가 들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잡 알트코인들이 반등세가 강하게 나올 때 도지코인은 계속 횡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물려있는 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상승세가 나오긴 하겠지만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거예요. 도지코인 21년 5월에 최고점 찍고 굉장히 긴 시간 하락 횡보를 할 때 여러분들이 계속 인내를 하고 버텼다면 최소한의 본전은 왔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추가 매수에 진행이 되었다면 본전이 아닌 수익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을 건데 중간에 손절을 하고 이 시장 떠나버린 분들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들은 시장이 침체가 됐을 때 온다고 하고 그분들이 다시 찾아오는 자리들은 어떤 자리냐면 A 구간 아니면 B 구간에 다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결과적으로 어중간한 자리에서 손절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결과적인 수익을 못 보게 되고 끝까지 인내하셨던 분들은 결과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이 시장이라는 것이죠. 시바이누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비트 기준으로는 지금 네모박스 쳐놓은 이 정도 구간의 차트만 있겠지만 바이낸스에서는 21년도부터 시바이누가 존재를 했었습니다. 엄청난 급등하고 나서 큰 하락을 보이고 지금 업비트에서는 상장 하락 횡보, 반등 하락 횡보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도지코인과 시바이누는 동일하게 슈팅이 나온 다음 엄청난 욕을 먹고 많은 분들이 존버를 하고 많은 분들이 손절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올라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바이누도 현재 구간에서는 슈팅 나오고 죽은 다음 반등 하락이 나왔을 때 지옥 끝까지 내려가거나 상패 당할 걱정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상패에 당할 정도까진 나오진 않을 겁니다. 지금 수직 상승하지 않더라도 지금 구간에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거는 작년 10월처럼 반등 나온 다음 빠르게 상승을 해주고 0.05원 부근에 대한 강력한 돌파가 나오는 걸 기대를 하겠지만 여러분의 기대보다는 굉장히 시간을 더 끌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간입니다. 앞전에 나왔던 이런 하락 횡보처럼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줘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가격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재밌는 건 여러분들이 25년 1월 횡보하고 있을 이때만 하더라도 엄청난 폭등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시바이누에 대한 매수가 진행이 됐잖아요. 그런데 고작 이 정도 떨어졌다고 여러분들이 실망해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등이 나오고 하락 횡보가 길게 나오는 특성이 있습니다. 결국엔 견딜 수 있느냐, 견디지 못하냐 그 두 개의 싸움이라는 거죠. 이더리움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더리움은 24년 7월에 ETF 승인이 되었습니다. 현물 ETF 승인이 되고 나서 폭발적인 하락이 나오고 그 다음 11월에 메이저급 코인들 반등이 나올 때 강력한 상승을 보여줬지만 이전 고점에 대한 돌파 보여주지 못하고 굉장히 큰 하락을 보여주고 있죠. 오히려 ETF 승인 이후 하락했던 그 구간을 이탈해버린 모습입니다. 그런데 별표 쳐드렸던 500만원, 240만원 이 정도 구간에서 매수 들어갔던 분들의 목표가는 최소 이전 고점 600만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기대를 하고 매수가 들어갔을 텐데 하락이 나오니까 힘들어서 못 견디는 분들이 하나둘 속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ETF 승인하고 하락 반등 이후 이전 고점을 넘기지 못했으니 이번에 나오는 조정에서 폭발적인 상승을 기대하고 들어갔던 분들은 오히려 더 답답한 상황이겠죠. 그러면서 언젠가 올라오겠지 하다가 지금까지 왔을 겁니다. 하지만 타이슨이 그랬죠.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나에게 처맞기 전까지. 코인도 똑같습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물리기 전까지. 물리기 전엔 분명히 장기 투자를 해서 내가 수익을 보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을 거고, 코인 시장 리스크가 굉장히 크지만 급격한 하락을 견디고 긴 시간 버텨내면 나에게 꿈같은 수익이 찾아올 거라는 기대감으로 매수가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막상 하락하니까 견디기가 쉽지가 않죠. 과거에도 항상 반복이었습니다. 최고점에 물려있는 분들, 장기 투자하면 무조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 하락세를 견디지 못하고 이 시장을 떠났던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분들이 떠나고 나니까 시장은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처음에 들어왔던 그 마음 그대로 존버를 진행을 할지, 아니면 견디기 힘들다고 이 시장을 떠나버리실지, 그거를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어중간한 선택은 여러분이 장기 투자하는데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생각했었던 그 기준 하나만 확고하게 가져가야 그래도 살아남을 승산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리플 또한 요즘 욕먹는 게 좀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최근엔 3,000원에 대한 터치 혹은 이탈이 나올 때마다 엄청난 비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2,600원일 때에도 사람들은 그렇게 욕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에 반등에 실패를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욕먹기 시작하겠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17년도에 리플은 5,000원을 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5년에도 5,000원을 뚫지 못했고요. 8년 전에도 5,000원을 넘지 못했고 몇 달 전에도 5,000원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고점 찍고 내려왔던 이 하락에 비하면 지금 25년도에 고점 찍고 내려오고 있는 건 양반이죠. 이거는 하락의 히읗자도 아닙니다. 여기서 멘탈 흔들려 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과거처럼 고점 형성하고 3, 400원까지 떨어진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과거에 고점이 형성된 다음 하락과 횡보를 끊임없이 반복해왔기 때문에 이 정도 하락은 가뿐히 견뎌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라이브에서 매번 리플은 좋은 코인이긴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큰 비중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솔직히 상단 부근에선 비중 크게 들어가는데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리플이 가격의 하락을 만들어주고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들 현금이 없으면 얼마나 아쉽겠어요.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폭락한다는 게 아니고 아무리 8,000원 이상 끌고 간다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는 최소 30%는 익절해야 된다고 설명도 해드렸죠. 그런데 크게 욕심 없는 분들은 두 번에 나눠가지고 50% 정도 남겨놓고 또 특정 구간 깨졌을 때는 더 추가 매도를 하라고 체크를 해드렸었고요. 지금은 비중이 많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치고 올라가는 자리에서 비중을 태우면 태웠지 지금 이 애매한 3,000원 구간에 큰 비중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질문이 두 가지가 나오겠죠. 첫 번째는 지금 몰빵해도 될까요? 안 되죠. 몰빵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플 물려있는데 다 정리하고 아래서 잡아야 되냐? 그것도 안 되죠. 이미 물려있는 분들은 마이너스 20%가 넘어가지 않는 선이라면 일부 정리를 해서 현금화를 할 수는 있겠지만 비중이 많이 있는 분들은 그냥 기다리셔야 됩니다. 어차피 리플의 목표가는 확고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리플 지금 구간에서 모든 비중이 태워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추가 매수를 반복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매수가 되어 있는 비중은 그대로 놔두되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하고 싶은 시드를 현금을 꼭 쥐고 있다가 리플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진행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시기에 멘탈이 굉장히 많이 흔들려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코인 시장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해나가면서 지금 하락은 이미 진행이 되었고 차후에 굉장히 좋은 시장이 열릴 겁니다. 그 시장이 올 때까지 인내하시고 버텨주셔야 여러분들이 그때 원하는 만큼 전부를 다 먹을 수는 없겠지만 먹고 싶은 만큼의 70% 정도는 꼭 먹을 수 있다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코난 채널에서는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에 가입 버튼 눌러주시면 병아리 반과 거북이 반이 나오는데 기초를 원하시는 분들은 병아리 반을 가입하셔가지고 알트코인 타점 공유와 병아리 반 강의 신법 강의를 시청해 주시면 되고요. 장기적인 관점의 대응을 함께 해나가길 원하시는 분들은 거북이 반에 관심 가져주시면 다음 불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첫 매수를 할 때 분명 원하는 목표가가 있을 것이고 이 시장이 크게 흔들려도 큰 하락이 찾아와도 끝까지 견디겠다는 그 마음을 갖고 첫 매수가 진행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하락으로 여러분들이 흔들린다면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더 큰 흔들림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그 흔들림을 견디지 못하고 이 시장을 떠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처음 매수했었던 그때 그 마음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존버하겠다는 마음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가져가신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언제까지? 비트코인 3억 갈 때까지. 아시겠죠?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